3. 친구의 경고. 연주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늦가을 오후 유리창 너머로 바람에 날리는 은행잎이 천천히 돌며 떨어지고 있었다. 햇살은 부드럽게 스며들었지만 손끝은 차가웠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 온기가 마음까지 전해지지 않았다. 왜 이렇게 불길하지? 아침에 미정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 꼭 만나서 할 말이 있어. 그 문장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울렸다. 문이 열리고 미정이 들어왔다. 평소의 활짝 웃는 인사는 없었다. 대신 어쩐지 입술이 굳고 눈빛이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주위를 한번 둘러봤다. 마치 다른 손님들이 자신들의 대화를 들을까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연주야, 내가 이런 말하는 거 솔직히 망설였어. 미정의 목소리는 낮았고 마치 무게를 지닌 듯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 연주는 괜히 웃으며 물었지만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며칠 전에 내 집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한 걸 봤어. 연주는 찰나의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집 근처? 이상한 거? 밤이었거든. 거실 불은 꺼져 있었는데 커튼이 반쯤 열려 있었어. 거기서 내 시어머니랑 진호 오빠가. 미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숨을 골랐다. 뭐, 그냥 같이 있었단 거야? 연주의 목소리가 조금 빨라졌다. 같이 있는 건 볼 수 있지. 근데 그 거리, 그 표정이 가족 같지 않았어. 너무 가까이 서 있었고 내 시어머니 손이 진호 오빠 볼에 닿아 있었어. 순간 연주의 머릿속에 오래전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다. 부엌에서 귤을 까던 날 시어머니가 남편의 머리칼을 쓰다듬던 손길. 그땐 그저 다정한 시어머니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기억이 전혀 다르게 보였다. 잘못 본 거 아닐까? 연주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그 표정이 그냥 아들 대하는 표정이 아니었어. 혹시라도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 그날 이후 연주의 마음은 작은 파문처럼 일렁였다. 남편의 짧은 시선, 시어머니의 가벼운 미소, 그 모든 게 은근히 불편하게 다가왔다. 4. 남편의 실종. 그 경고가 있은 지 이틀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다고 연락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도 오지 않았다. 12시가 넘어도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평소라면 회식 자리에서도 틈틈이 메시지를 보내던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지? 연주는 불안한 마음에 거실을 서성였다. 그때 2층에서 시어머니가 내려왔다. 아, 진호는 오늘 늦는데. 그냥 먼저 자. 시어머니의 말투는 담담했다. 아니, 어쩌면 약간 기분이 좋은 듯 들렸다. 늦는다니 어디 간 건데요? 연주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짧게 웃었다. 뭐, 친구 만나러 간 거겠지. 너무 걱정 마.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다. 연주는 이상하게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다.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웃음 같았다. 새벽 1시. 연주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침실 벽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미묘한 소리가 들렸다. 낮고 끊기는 숨소리, 그리고 간간이 섞인 웃음소리. 뭐지? 연주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다. 발소리를 죽이며 문을 열고 계단 앞에서 멈췄다. 아래쪽에서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빛과 함께 들린 목소리.
엄마, 잠깐만. 남편의 목소리였다. 순간 연주의 심장이 멈출 듯 쿵 내려앉았다. 가만히 있어, 괜찮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그 안에는 이상하게 부드럽고 은밀한 뉘앙스가 스며 있었다. 연주는 난간을 꽉 잡았다. 계단을 내려가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온몸이 굳어 있었다. 잠시 후 소리가 뚝 끊겼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서 자주 사라졌다. 하루 이틀 외박은 기본이었고 연락도 자주 닿지 않았다. 연주는 그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의심은 확신으로, 확신은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